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벚꽃 인별에서 사업하고 있는 남현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친정이라고 얘기하면 두 분이 너무 늙어지시고 그냥 오빠 언니라고 할게요. 오빠 언니 계시고 또 시누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선배님 서문여고 선배님 두 분 계시고 진짜 저는 BFP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인별 저희 그룹도 가족이지만 그 진짜 친척 같은 그런 그룹이 바로 BFP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약간 긴장도 되는데 어, 오늘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어, 그냥 한 6년 정도 있었던 그냥 저의 이야기고, 이제 최근에 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는 27일 오늘로 잡혀서, 어떡하지? TRM 끝났는데, BAP 그룹에 너무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했는데, 30일 날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목을 뉴스킨 제 2막이라고 했어요. 제 1막은 지나갔고요. 이제 2막이 시작된 그런 되게 설레인 마음으로 요즘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전직이 이제 여기 새로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전직 살짝 이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제가 32살 때 정치인 메이크업을 좀 한 18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되게 형편없잖아요. 얼굴이 너무 불쌍하죠. 이때는 사실은 돈을 더 처발랐던 상황이에요. 얼굴이 너무 아니어서 진짜 한 달에 진짜 막 100 이상씩 200만 원씩 막 이렇게 쏟아붓는 얼굴이었고, 왜 이렇게 얼굴이 됐냐면 저도 아까 김은정 사장님 초경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저도 난임이었어요. 난임이어서 시험관악이랑 인공수정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래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 일을 좀 중단한 상태였고 간간히 일을 했었고,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르몬도 다 깨지고 몸도 만시창이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뉴스킨 한 방울도 안 발랐을 때, 아주 비싼 브랜드 화장품 발랐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내 얼굴은 왜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푹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뭐 뉴스킨을 하려고 비포를 딱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초점 없는 그냥 멍청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되게 여기 모도 많이 나고 그냥 딱 봐도 되게 피부결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저게 2010년 정도 사진이고요. 저게 39살 때예요. 그리고 저는 40에 뉴스킨을 이제 처음 소비자로서 이제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는 이제 직업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 투자는 뭐냐면 나의 노후에 대한 투자였죠. 그래서 땅도 막 이렇게 사고, 뭐 뭘 해야 될까? 뭐 프랜차이즈 막 알아보고, 그래서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남들 다 알아보는 거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땅을 좀 이렇게 야금야금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만 한 달에 한 860만 원씩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38,500원을 받고 그 두 부부가 전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그 비전을 봤겠죠. 그리고 어떤 끌림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전업을 하고 나니 현금은 곽쌤이 조금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걸 했었어요. 그 거점을 했었어요. 거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일 때 그냥 거점을 딱 차려버린 거예요. 5천만 원 딱 투자해서.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월세 나가죠. 그리고 커미션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집을 줄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몇 평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큰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멀고 그런 곳으로 저희가 계속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의 형제들 보면은 전혀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진짜 잘 나갈 것 같고 막 아무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누가 저렇게 멀고 작고 그런 데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옷이거든요. 새로 산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저는 옷을 별로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850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뭐 루비, 다이아 이런 직급을 가는데도 850만 원은 돈이 벌려지나요? 물론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정말 곽쌤이랑 저랑 우리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곽쌤하고 초반에 싸워서 곽쌤이 막 9개월 동안 집을 나갔어요.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어디가 있었냐면 찜질방에 9개월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럼 난 나가면 문 잠그죠.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9개월 딱 지났는데 나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아니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오고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오냐.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열어줬죠. 그래서 곽쌤은 찜질방에 절대 안 가요. 저 할 때 찜짜도 싫어해요. 왜냐면 그때 9개월이 말이 9개월이지 그거를 그렇게 남자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게 그 정도로 이제 둘이 그 기싸움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갖고 한 그때 정말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밤마다 울고 나가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일하고 걔랑 계속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근데 빚은 아직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작고 멀죠. 계속. 어, 그러다가 이제 2018년 4월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행복한 일도 너무 많고 기쁜 일도 너무 많은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데미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날이 저한테도 이런 게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신과 몸이 건강했다면 아마 제가 그걸 받아 넘겼을 거예요. 배구하듯이. 빡! 이렇게 강스파이크로 빡 했을 텐데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연약한 거고, 마음이 여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신력이 약한 거죠. 근데 저는 정신력이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데미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어느 날 제가 그날 약간 초봄인가 그랬어요. 4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딱 하고 밤을 꼴딱 새고 진짜 저는 밤을 못 새거든요, 원래. 근데 밤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는데 그날부터 뱃속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르르르르르르르 이게 꼬르르륵 이게 아니에요. 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런 소리가 한 1분 정도 계속 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점액변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점액변이 막 나오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치질에 걸렸구나 드디어. 근데 치질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치질이 뭐 증세도 없고 그냥 피만 나니까 그냥 이상했는데 이게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포에 있는 그 대장 내시경 뭐 잘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선생님이 더 웃겨. 딱 이제 그걸 진찰을 받고 딱 나왔는데 이러는 거 제 손을 환자 손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근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유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에 걸렸나요?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병에 걸렸나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사회 부적응자들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이 힘든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인데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서울대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이제 판명이 난 거죠. 판명이 났는데 어
이 좀 보기 좀 안 좋죠. 이게 제 그냥 저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이 상태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병이 뭐냐면 그 아베 총리가 그 국정을 놓은 그 병. 그러니까 윤종신은 소장이고요. 저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대장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걸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혈변을 하루에 20번? 그냥 20번 보는 거예요. 계속. 피만. 피만 계속 쏟아내요. 그러면은 제 눈은 심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아플 당시에 몸무게가 69kg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자꾸 커진다는 거는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별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나. 그리고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피는 이제 계속 나오면서 그때는 막 그 혈변이 나오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변이 막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이 막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일단 어쨌거나 하루에 1kg씩은 일주일에 1kg 이거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입원을 떡하니 하고 왜냐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계속 만나면서 그 약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약이 되게 많아요. 그 약도 많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이렇게 사진을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강의하려고 찍어 놓은 건 아니고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제 몸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더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저게 곱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서 이게 장도 내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지만 재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장 모양대로 그대로 껍질이 그냥 벗겨져서 나와요. 저렇게 쭉 뻗어 나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겪었고 이게 제 장 상태. 장을 누가 핥히고 간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제 몸에 독이 쫙 퍼지는 걸 느끼면서 제 장이 이렇게 그냥 상처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두 번째 내시경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통로로 변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장은 통증을 많이 못 느낀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살이 떨려요. 막 달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 상태를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약과 함께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파이버넷을 열알을 먹어보세요. 그런데 파이버넷은 제 장을 다 훑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버넷이 진짜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와, 파이버넷이 이런 거구나. 왜 정상적인 장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내 장에서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파이버넷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시간들이 20번 막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딱 또 한 번 또 딱 이게 그냥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화장실과 함께 소파와 화장실 요거와 함께 그냥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냈던 그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티알미 섭취 전은 상태가 어땠냐면 저는 소변을 한 22년 정도 못 봤어요. 왜냐면 배변으로 다 배출이 되니까 소변을 뭐 느낀 적도 없고 근데 그거를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변이 나오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와, 내가 소변을 못 봤구나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큰 거는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스테로이드제를 한 주사로도 되게 많이 맞고 또 열 몇 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 퇴원할 때는 8알로 퇴원을 시켜요. 근데 그때는 진짜 슈퍼 우먼이 됩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제가 뭐 얼굴에도 바르고 뭐 이렇기도 한데 정말 운동 선수들이 왜 그걸 먹는지를 저는 알아요. 갑자기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지더니 진짜 하늘을 날아요. 그 정도로 스테로이드제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 갔다 와서 하여튼 큰 거를 하루에 한 8번 정도 새벽에 2번 그리고 아침에 2번 낮에 2번 그리고 이제 저녁에 2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속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에서 2끼 정도는 안 먹어요.
그래야지 나오면 내가 그래도 다닐 수가 있고, 어디를 가면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화장실을 찾아야 되고, 여기 있고 거리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못 참아요, 사실은. 급박변이고, 너무 수치스러운데, 하여튼 그 할머니들이 하는 그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항상. 왜냐면 못 참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화장실, 그리고 내가 뭘 먹는가, 두 생각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거는 내 몸에 그 피의 양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전 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13, 14가 정상이에요. 13 정도가 정상인데, 이제 7 정도 돼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한 3, 4 정도로 그냥 거의 뭐 걸음도 이렇게 걸어요. 진짜 할머니들 이렇게 걷잖아요. 무릎도 안 펴지고 이런 것도 잘 안 펴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혈도 받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카드라는 거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공동 화장실에서 카드를 딱 보여준다. 그럼 무조건 양보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국가에서 딱 인정을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카드예요. 그걸 보여주시면 무조건 양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냥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저도 길 가다가 할아버지가 막 그런 거 보면 저 할아버지 왜 저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너무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약은 면역 억제제, 그리고 장 질환약 이만해요. 손가락만 해요. 그거를 하루에 2알씩 먹고, 좌약도 해야 되고 관장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하면 또 그냥 배출이 되니까 사실 좌약하고 관장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생물학적 제재를 하자.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생물학적 제재를 한번 가면 이런 약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한 게, 약을 끊자.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코로나인데 나 면역도 없는데 이러면은 나 더 망가지겠다 싶어서 8번 정도 화장실을 갈 때 이 약을 끊었어요. 다 끊고 바로 바꾼 게 뭔지 아세요? TR90하고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고 났는데 비슷해요. 이 유지되는 게. 제가 이 병원 약을 먹는 거랑 TR90과 메타를 먹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근데 이제 그 복통은 뭐 복통도 여전히 좀 그땐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위력을 그때 제가 너무 크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3시 일어나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근데 8알에서 이제 2알씩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떨어뜨리면은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2알, 6알, 3알 이렇게 되잖아요. 4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피는 피대로 쏟고 또 기력은 기력대로 없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는 일시적으로 내 그 모든 생체 상황을 그냥 쫙 올렸다가 그냥 단계별로 떨어뜨려서 그냥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효과는 진짜 기가 막히죠. 약간 마약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티알미를 그 이후에, 저는 티알미가 그냥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전달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곽샘을 뭐 몇 개 얻고 그런 곽샘을 그냥 다 줬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팀멜리트들한테 5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어떻게 먹어보자. 왜냐면 이 염증 질환이니까 뱃살은 되게 많아요. 뱃살이 진짜 되게 많아요. 염증이 많은 곳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뱃살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먹었는데, 그날 이후 그 당일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나는 가야 돼, 새벽에 화장실을. 근데 안 가. 그랬더니 아침에 진짜 이만큼의 황금변을 딱 두고요. 그러더니 막 한 11시, 12시 정도 돼서 막 발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막. 그래서 드디어 갱년기까지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도 한번 빵! 그러고는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비우고 나서의 그 배의 편안함이, 내가 옛날에 한 40대, 30대 때 가졌던 그 복부의 편안함 있죠.
그게 딱 오는데 이상하다.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또 설레발 쳤다가 이 사람 괜히 올렸다 떨어뜨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5번을 먹었어요. 오이를.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그러면서 그때 이거는 나한테는 약이다, 치료제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6년 동안 못했던, 저도 뉴스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6년 동안 일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을 계속했다면 백만장자도 진작에 됐을 텐데 그걸 다 딜레이를 못하고 연기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한이 있었고, 그리고 눈이요. 진짜 너무 웃긴 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눈이.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눈이 여기까지 딱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 텐션이 정말 제 30대 텐션 있죠. 제가 막 그 아저씨들 메이크업 하러 다닐 때 그 텐션이 딱 올라가면서 눈이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좌우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커져요. 곽쌤이 너무 막 시끄럽대. 그 정도로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테로이드제는 TR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그리고 막 새벽 또 5시에 일어나서 또 막 뭘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짠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그 TR밀 먹고 나서의 제 그 매출이에요. 그냥 이게 며칠 안 돼요. 근데 에너지가 넘치니까 목동, 고덕동, 강남 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그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거의 200만 원씩 쫙쫙쫙쫙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곽쌤 너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고 집에 와도요,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이 뭐지, 이게 뭐지, 계속 뭐지만 계속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떻게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텐션이 좋아지고 지금도 너무 상황이 좋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저처럼, 그리고 건강으로도 문제가 와요, 저처럼. 이 중에도 지금 경제적인 거와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저도 남편이 시켜서 저는 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했고,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 양승인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이제 리크루팅이 되셨군요,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저는 진짜 리크루팅이 안 됐었어요. 그냥 일을 열심히 워낙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보고 뉴스킨이 너무 사업 자체가 미친 듯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이 오히려 저한테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내 생활이, 내 정서가, 내 감수성이 다 깨지고 그냥 뉴스킨을 그냥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그냥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소비자 하나 붙들어서 3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막 하품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데몬. 그것도 한두 개 안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피부 구조까지 그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보상까지 해요. 그러니까 3시간 걸리죠. 그거를 사업 초기부터 그냥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팬데믹과 제 몸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그냥 붙어 있었고, 소파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팀엘리트를 갖고 지금 4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GV는 1만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렇다고 곽쌤이 소비자 만나서 대문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저를 통해서 제가 누구를 데려오면 큐비 재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근데도 GV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립 다 시키고도. 그래서 저는 12년 된 소비자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요. 저번에 이렇게 지널러지를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다 모르는 사람. 어쩜 그렇게 사람을 모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저는 뉴스키너 누구예요? 그래도 그냥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 조금 더 뭐 만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진정한 권리소득, 물론 GV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해놨던 이런 것들이 데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해놨던 이런 것들이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문제가 생겨도 내 가족과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거구나라는 거를 진짜 몸으로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저거 비청사는 뭐냐면 저번에 곽쌤이 그 랑현 FM에 나와서 울면서 얘기했죠. 빚 갚았다고. 그죠? 9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10원도 없어요. 네. 그날 곽쌤이 이제 구팸에서 막 울면서 저도 이렇게 옆에서 그냥 저는 그 눈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약간 감동 이 정도 하고 곽쌤은 진짜 울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본인이 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빚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예전에는 정말 집 있고 좀 대출 많고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빚 없고 집도 아직 없어요. 집 없고 왜냐면 집을 계속 이제 늘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맺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킨이 되게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고 제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 건강한 거를 공감을 사실은 못했어요.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근데 내가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 공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요번에 저희가 한 2만 GV 정도 했거든요. 개인 서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를 안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 에너지 그리고 언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몸이 안 좋았는데 언니 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졌다. 그냥 이거를 그냥 그 짧은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여태까지 뭐 그분들한테 뭐 엄청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칠레를 줬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각인시켰던 그런 뉴스킨의 탁월성, 팔퇴 특성 이런 것들이 그이가 딴 데 갈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우리에게 그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일날 이미 명단은 다 되어 있고 당일날은 거의 주문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1시나 뭐 1시 반경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 잘 하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TR90 한 달 조금 넘게 그리고 TR미 열흘인 분이세요. 고혈압 당뇨약을 30년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TR미를 전달하면서 한 번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넣는 게 그게 한 명 정도밖에 없고요. 다 뭐냐면 그냥 저는 다 건강으로 다 티업을 했어요. 건강으로 티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2년 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이 정말 어제 난 거거든요. 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이 났고요. 이제 저는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자유를 얻어주는 게 바로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 건강이 없으면 제 목표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잘 신경 쓰시고 우리 사장님들 각자 목표하는 그런 그 성공에 그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 가기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서로 돕고 열심히 잘 챙겨서 그곳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더 크게 성장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혹시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 혹시 제가 아까 집중을 안 했나? 병명이 궤양성 대장염. 그 원인이 그냥 이제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스트레스. 자가면역 질환이요. 자가면역 질환은 그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병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들도 다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뭐 그 뭐죠? 아토피, 갑상선, 비염 이런 거 다 그냥 거의 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런 거를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응급으로 가면 스테로이드제 퍼붓고 그냥 조금 정신 좀 가다듬어지면 집으로 보내는 그냥 일시적인 것만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근본적인 거를 일단 내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게 사실은 식생활이에요. 식생활을 어떻게 바꿨냐면 키토제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 목초 버터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많이 먹고 오히려 그냥 마실 때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도 마시고 그리고 야채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리고 한식은 저는 장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 지중해 식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키토제닉 그렇게 두 가지를 약간씩 병행하면서 하는데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은 일단 식생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 스트레스 주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먼저 조금 개선을 해드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저같이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어쨌거나 식생활 먼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우리 파마넥스 이렇게 묶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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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하세요.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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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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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응. 아. 음. 음. 생활이 안 되니까. 예, 예, 예. 음. 음. 아. 음. 네네.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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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맞다. 그 사람들이 안 맞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나랑은 안 맞아. 근데 그게 통증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통증은 그렇죠. 그 통증이 온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개념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계속 내가 내 몸이 살으려고 계속 배출을 계속 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내가 살으려고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걸 그 약으로 계속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그분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네네네. 생물학적 제제. 맞아요. 못 따라와요. 예. 음.
근데 그분이 식생활이랑 또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쭉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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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재. 응. 어, 예. 아이고야. 음, 음, 음. 네네, 네. TM이 반드시,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이 다 안 좋아요. 뭐 파킨슨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 먼저 체크하시고 식습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TR90과 TR미다. 그리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예 그러면 가요 몸이 가요. 예. 그러니까 운동으로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병원에 많이 다녀서 그래요. 예. 아니에요. 저도 감사해요. 네. 네. 그게 약이 엄청 비싸요. 저도 안 먹어봤긴 했는데 그거는 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사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치유율이 그러니까 완치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게 확률이 한 6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계속 이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되게 비싸더라고.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저도 그 선생님이 피드백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 스테로이드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스테로이드제 먹으면은 이렇게 부어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이은하 가수 이은하 같은 사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TR90을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소비자도 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뭐냐 흡입기 있죠. 이거 천식. 그런 분들이 살이 죽어도 안 빠져요. 왜냐면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살이 당연히 안 빠지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여기 뒤에 이렇게 폭이 이만하게 생기고 여기 이만해져요. 이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는 그것도 그거에서 없으면은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 잘라내는 거. 장을 절제해서 꼬매 이게 없애버리는 거. 그 못 돌아가요. 예.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이렇게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도 결단을 하셔야 돼. 직장을 그만두시던가 살려면 해야죠. 살아야죠. 가장일 거 아니에요. 살아야죠. 떠나야 돼요. 그 스트레스 그거에서 그냥 딱 단절을 시켜버려야지 살